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지난 2월 25일 제2차 손해평가사 시험을 위해서 농구문에서 이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론서를 보고 상당히 수험생 여러분은 물론 현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가나 그리고 이미 출판된 기존 업무 방법서를 중심으로 해서 출간한 수험서, 그리고 이미 인강을 시작한 학원까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론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서에 확인하시고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은 반드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더 가깝게 만나보시려면 네이버나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2장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의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시험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 시험 범위는 보험 이론이 지금 새로 추가됐고 작물별 특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작물별 특성은 41개 품목에 대한 기본적인 작물에 대한 상식, 그리고 병리학 등등에 대한 사항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재보험은 전년 이론서에서는, 기존 업무 방법서에서는 상당히 축소되고 생략됐지만 약관의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가축재보험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성 형식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품목별로 해서 그 안에 어떠한 보험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 인수 등등,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인수 제한, 그 공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신이론서에서는 이걸 보장 방식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중복된 사항이 많이 빠져 있고 쪽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머리가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별도로 노트 필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별도로 이렇게 요약집을 만들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세 번째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한 산식이 지금 생략을 했는지 아니면 실수를 해서 누락을 했는지, 그건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3월 25일 날 이론서 수정본을 공지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그 새로 수정된 이론서에 어떠한 부분이 포함되고 또 수정이 될지에 따라서 올해 시험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의 확대입니다. 시험 범위 확대에서 첫 번째, 보험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이론은 기본적인 손해 사정 이론과 상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1장 제1절의 이원과 보험은 신규 추가 이론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절의 보험의 의의와 원칙, 제3절 보험의 기능 등은 제1차 시험에서 상법, 보험법하고 상법 관련해 상법에서 보험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그 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총론에 대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제4절의 손해보험의 이해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 농작물 가축 재보험 자체가 손해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출제가 어떤 형식으로 될 거냐? 용어의 정의 또는 OX 형식의 신유형. 그러니까 그 수학물 품질과에서 제2차 시험에는 OX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전체적으로 논술, 그러니까 단답형 하는데 이걸 통합식으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답형으로,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의 원리에서 어떤 수지상등평증의 원칙,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자가 받는 보험료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을 주고 가로놓기로 무엇인가요?
라는 수지평등의 원칙,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OX의 그 유행 문제는 그 손해보험 계약의 특징에 대해서 뭐 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손해보험 계약은 요식 낙선 계약이다. 아니죠. 불요식 낙선 계약이니까 가입표고, 손해보험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따라서 이렇게 맞다. 그래서 OX 문제로 새롭게 신유형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논술 형태의 어떠한 통합기식으로 쓰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손해평가사 제2차는 2차 과목은 손해평가하는 그런 요령이나 그러한 산식에 대한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러한 부분이 다 암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그 2장에 농업재배보험의 특성과 필요성은 소제목 위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건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분야는 아직까지 1차 시험에서 객관식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이 범위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형태로 나올 건지는 한 몇 년간 걸쳐서 시험을 치러져 난 다음에 어떠한 출제 유형 형태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한 3년 정도는 상당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테스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보험의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200페이지가 넘었는데 그 분량을 줄이고 해서 60페이지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물의 특성입니다. 작물의 특성은 이게 저희가 손해평가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 작물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 병충해 같은 게 이게 보상하는 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돼서 그쪽 품종인지,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경우에 일소피해 과실하고 그리고 탄저병에 있는 그런 과실하고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박에 의해서 피해본 과실과 그리고 갈색 무늬병과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충해 등에 관한 단답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진 자체는 출제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험의 특성상.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이러한 품목은 재배학적 특징과 병충해 등의 컬러 사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차분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특히 병충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생장 조건에 대한 그 온도,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과의 손해평가 시 보상하는 감수 과실수,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죠. 그다음 미보상 감수가 있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위에서 일소피해 과실, 그러니까 그 감수과실수의 일소피해 과실과 구분해야 할 병충해 과실이 있는데 해당 병충해는 무엇인가? 이럴 때 탄저병, 이러한 부분을 이런 형태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무 방법에서 변은 병충해를 보장해 주죠. 그랬을 때 우리가 흰 줄무늬 도깨비 구워서 먹새, 이렇게 해서 흰잎마른병, 줄무늬 잎마른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벼멸구, 목노린재, 세균성 배알무늬병, 이렇게 배알마른병, 이렇게 7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작물의 특성에서 병충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는 줄무늬 잎마른, 이 자체를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줄무늬 잎마른병의 특징, 그 다음에 흰잎 마른병의 특징,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조기 파종 및 조기 이양하였을 때 주로 발병하며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였을 때도 발병한다. 전염된 잎은 블라블라블라 이삭이 나오지 못한다. 이러한 병일 때 줄무늬 잎마른병. 그래서 작물의 특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 5점 정도에서 10점 사이의 문제는 분명히 품목별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병리학을 새로 해서 손해평가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실제로 보험 가입자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손해평가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작물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뭐 병리학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자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키려면 2차 시험 과목에 두 과목이 되어 있는데 그걸 법령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그 가축재보험입니다. 가축재보험은 기존에 아주 페이지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약관 참조기 때문에 약관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많이 많았지만 실제로 업무 방법서의 범위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론서 안에 가축재보험의 내용이 약관에 있던 부분이 들어왔고 계산식도 통치로 들어왔어요. 이론서 안으로. 그렇다면 이 이론서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축재보험의 전체 페이지에서 구성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양이. 그러면 출제했을 때 출제 경향 비율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가축재보험이 뭐 5점에서 많게는 20점 사이였지만 25점 이 정도까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1권, 2권이라 어뢰에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 1권이 1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2권이 2과목입니다. 그래서 1권과 가축재보험은 별도로 볼 게 아니라 1권과 2권을 연계해서 학습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권 제4장의 가축재보험 제도는 축정별 특징과 특별약관을 서술 형태로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2절에 가축재보험 약관과 3절에 특별약관에서 소, 돼지에 많지만 그래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 돼지의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권에 3장에 보면 가축재보험 손해평가에서는 계산문제 풀이 및 어떤 서술형 단답형에 대한 부담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가축재보험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편성 형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업무 방법서는 품목별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신이론서에는 보장 방식별로 어떤 묶어서 구분해서 뭐 보험기간, 인수제한 등으로 정리되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그 비슷한 품목끼리 보장 방식끼리 모아서 그걸 암기를 하고 형태로 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의 부연 설명들만 첨부해 넣으면 아주 좋은 수험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예전에 1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1과목에 있었는데 이게 2과목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마도 2과목에 여러 산식이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2과목에 넘어간 이상 2과목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분명 넘어갔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일부 품목의 산식 누락과 부록입니다. 그러면 일부 품목 산식이 누락이 됐다는 것은 계산 문제가 그만큼 쉬워졌다, 난이도가 낮아졌다. 그렇다면 뭐다? 그만큼의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비율 산정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계산 문제가 아주 좀 이렇게 평이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대신에 계산식이, 산식이 살아있는 품목들은 어쩌다 난이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다,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식,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율 산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식 난이도는 하향 조정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당초 별표 7에 있던 품목별 감수 과기수 및 비율 산정 방법이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게 일부러 생략을 한 건지 실수로 누락이 된 건지는 3월 25일 수정본의 게재 여부에 따라서 계산 문제의 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수험생을 위해서는 결국 합격이 목표고 합격을 해야 자격증을 받고 손해평가사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실무에서 배우면 되니까. 자, 그러면 별표 7에 보면은 저희가 뭐 사과 배해서 뭐 낙가 피해 조사, 나무 피해 조사해서 낙가 감소 갈수, 착가 감소 갈수. 그러니까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상당히 이러한 계산식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적과전 종합위험의 과수 사정의 계산 문제는 단순해진다. 그러니까 1권의 1과목 수준의 계산식만 주고 단단하게 풀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형의 단답형이나 서술형이 어떻게 된다? 강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최종 20번의 15번 문제는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사정 문제가.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표준 수학량이 상당히 품목별로 암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과수에는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지수가 있고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표준 수학량 구하는 계산식이 없어졌고 평균 수학량 산출식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은 암기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회 시험 이론서에서만 출제된다면 가장 난제였던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사정 문제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과실손해 보험의 오복 간문은 내용의 산전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시는 복분자나 무화과, 감귤 부분의 문제가 지난 시험에서 논란이 되었던 감귤 문제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감귤 문제는 빼자. 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됐는데 그러면 3개. 어디? 복분자, 무화과. 그래서도 복분자, 무화과를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정식이 한정된 곳에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 산정식에 대한 이해를 주어졌지만 이제는 암기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의 수학기 잔존 비율, 뭐 사고 발생이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 따로 있는데 10일만 보면 100 빼기 1.5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그래서 이러한 수학기 잔존 비율, 감귤에 대한 수학기 잔존 비율이나 무화과의 자녀 수학량 산정식이 이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암기를 해야 한다. 또 특히 감귤은 원주밀감하고 망감류, 감귤하고 망감류가 있으니까 그걸 또 구분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작물에서는 수량 요소 조사가 좀 광범위하게 주기 때문에 이것은 논작물 안 나올 수 없어요. 배에서. 그래서 특히 수량 요소 조사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밭작물 산출식은 전체적으로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수학 감소 방식 과수에서 수학 개시율 비율 산정 부담이 이제 산정 부담이 없어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학 개시 후의 피해, 그러니까 수학 개시 후에 수학량 조사가 최초인 경우, 그러니까 이전 수학량 조사가 없는 경우, 뭐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가 있는 경우,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만 있는 경우에 따라서 뭐 이게 뭐 평년 수학량보다 작을 때, 평년 수학량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그러니까 여기서 금자 수학량에 금자 감수량을 더해서 거기에 디수학량을 더한 게 평년 수학량보다 적을 때, 또 평년 수학량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다 틀렸는데 이러한 부담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작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이도를 높일 때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학원가나 인간 강사들이 엄청 강조를 했지만 결국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은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권에 대한 부록이 이거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부록은 부록일 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농개혁 관계자도 뭐 무시하자고 합니다. 근데 또 무시해도 될 게 농업재해보험법이나 이 시행령은 개정 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올해부터 개정이 되거나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 수정본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이 부록에서 용어는 이 통칭해서 옮긴 거기 때문에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히 저는 용어의 정의에서도 가축 재보험 관련 용어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없었지만 약간 몇 개는 있었지만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 정해져 가지고 딱 부록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단답형 문제, 가로넣기 문제로 상당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그 이론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수정 공지 예고가 나와 있어요. 의견이 많아요. 분분하고. 또 가서 이 산정신방 봐서는 이것만 유추해 갖고 계산식이 나와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출제 범위를 벗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빠져나가려면 약관 참조가 있기 때문에, 약관은 참조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많지만 3월 25일 수정된 이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본 내용 변경에 따라서 계산식의 난이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손평희 이장이 예측하는 올해의 출제 경향은 계산식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보험의 이해라든가 작물의 특성, 그리고 가축 재보험 분야가 새롭게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축 재보험은 기존에 있는 데다 더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새롭게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하고 단답형에 있어서 이러한 부담이 예전보다는 더 높아졌다. 계산에 대한 문제는 부담이 덜어졌지만, 자, 그러면 앞으로 손평희 의장은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업무 방법서, 그러니까 신이론서가 편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교재를 하는 것보다는 그걸 제본을 떠가지고 제가 수업을 할 때 그 내용에 어떤 강조라든가 또 어떤 부연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말로 풀어진 것을 계산식으로 설명하거나 해서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또 올해 출제 경향에 있어서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한다는 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물론 보험의 이해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 있는 내용을 약간 변경해서 단답형으로 한다든가 서술형으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작물의 특성은 가로넣기, 그리고 암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른 분야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이론서에 맞게 기출문제를 변형을 해서 풀어보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서 부분은 빠르게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어떠한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평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